들어가기 전에 광산에 있는 사랑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해서 이 일을 합니다.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생아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그래서 11번째로 이혼 소송보다는 가정교육 운동을 하자에 대하여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정교육 운동은 내가 이런 방법과 이런 내용들로 진행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누군지 알고 계시면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혼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은 거죠. 그러나 제가 통계청 자료대로 이혼율이 50%다 하는 것을 조사하면서 실제로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통계청 자료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혼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커플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좋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99% 이상이죠. 예외는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잘 사는 집에서 오면은 결혼 생활에 행복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경우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혼한 부부를 실혼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죠. 그래서 30%는 아마 재혼을 했거나 해서 절대 재결합이 안 되고 20%는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떻겠느냐. 같이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사람이나 별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혼 안 했지만 10% 이상, 30%도 봤는데요. 하여튼 이제 150년 살 사람, 아주 이혼 안 할 사람도 있다고 봐요. 이건 그렇다 치고 이것을 가정교육 운동으로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또 흔들림이나 별거하는 사람들이 실혼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모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자.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많이 공개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집 살아갈 때 60살 먹었는데요. 부부싸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화해를 안 해온다 이거예요. 여자가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어찌긴다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달 25분씩 훈련된 인도자가 가정교육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를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런 입장이고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합니다. 코로나로 어쩌다 코로나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자본주의 심화로 인해서 너무 인간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가족관계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5살, 6살, 9살 자가 진단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질환명이 나오더라고요.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가 나와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솔직히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른 나이에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박사님이랑 처음에는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진단을 그렇게 해주셔서 상담 치료 받으시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은 그때쯤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유치원 때. 이혼한 부부들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100년 후, 그러니까 2117년은요, 사실 우리 손자, 손녀뻘이 2017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50년 뒤엔 3,600만 명으로 줄고요. 100년 뒤인 2117년은 1,510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계산해보면 100년 만에 이 30%도 안 되는 숫자만 남는 겁니다. 덤으로 여기에서 100년 후, 그러니까 2117년 알았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이와 같이 심한 현상 가운데 있는데, 자, 이 시간은 이혼 문제인데,
이혼 문제인데 다음이나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보면 이혼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대책은 없습니다. 전부 빨리빨리 이혼해라. 그래서 이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할 테니까 하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혼 대안을 얻고 문제 제기나 법적으로 빨리빨리 이혼을 시켜버리는 이런 것만 아주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 그래서 뭐 양육권 침고 이런 거 잘 해줄 테니까 이혼을 해라. 이혼 시대에 이혼하도록 아주 강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나는 언젠가 어떤 사람이요 고학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전남대가 고학하고 신학부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 농촌 정착을 하도록 목회를 하면서 농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외롭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성심으로 도우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농촌 선교, 나그네된 외국인, 해외 선교, 해외 나가 선교, 선교사라고 50평생을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세상을 반대로 살았을까요? 내가 나의 가난한 생의 의미를 나는 잘 압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의미를 잘 알아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변호사처럼 돈을 많이 벌 텐데, 대다수 변호사들은 높은 수익료로 살아갑니다. 심각한 50%이나 되는 이혼을 한국인이 이혼하도록 열심히 변호해주고 도와줍니다. 누가 잘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이혼이 이렇게 심각하게 많은데도 소송을 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참 아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인구가 소멸해 간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잘 빨리빨리 시켜준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전국의 시, 군구 89곳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지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해마다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부산, 대구의 일부 자치구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보도.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 부산도 지금 빈집이 많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도시 부산도. 누구나 아는 듯이 출생하러 국가가 사라지도록 이혼하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들은 유튜브에 흔하지 않는가. 그래서 방송에서 극찬을 받던 그 변호사들이 이런 이혼 소송하고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나라가 이와 같이 됐는데도 지금 이혼에 대한 대안을 얻고 소송에서 끝내버리자. 그래서 이혼을 많이 시킨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시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방향으로 이거 해도 되는 것인가? 나는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흔합니다. 이혼을 도와주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이혼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만 많이 나오니 이 나라의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까지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야 되죠. 이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보면은 판결해도 배째라 10명 중에 7명은 양육비를 하나도 못 준다 이겁니다. 73%가 돈을 안 줘요. 뭐 법정 판결 받아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지급한 사람 2번 했는지 한 번 했는데 모르면 한 27% 정도 되고. 그러니 비극은 자녀의 정신, 경제력 이런 것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중요하지. 빨리 이혼해서 이혼을 돈 갚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할 일은 아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이혼 문제를 법으로 잘 채워줬습니다. 그러나 26%는 이혼 소송을 해도 위자료를 한 번 이상 못 받고 대다수는 이혼 소송을 못 받으니. 그러나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했으니까 수임료를 100% 내야겠죠. 수임료 안 내면 안 되니까. 여자는 수임료 내부 잡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임료 떼고 그 다음에 위자료도 못 받고. 그러니 이런 이혼은 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 말고 현장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혼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들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가운데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없어요.
이혼 대책을 세우는 데는 아까 무슨 상담해주고 하는 그 소수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관이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게 이용에 관한 모든 것 같고 우리가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유튜브에 깔아서 400개, 매년 400개 깔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볼리우드는 2022년 6월 상 얼마가 늘었냐가 아니라 얼마가 줄었냐면 또 기대자료가 내려왔어요. 물론 미용보다는 높지만 많이 내려간 거예요. 1.9에서 1.14.5%까지 내려왔어요. 이것도 꽤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터날 확률이 2017년 옛날도 아니에요. 둘째가 없다는 거지. 이젠 둘째가 없어요. 첫째가 가는 게 사실 우리 같이 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마지막 희망이거든. 아니면 혼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그 PD 좀 했던 저 방송 좀 했던 친구가 야 우리 한평에 살면 야 이거 다 합쳐도 안 될걸? 물론 그게 있긴 한데 야 그렇다고 이게 뭐 10씩 증가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2010년에 이게 뭐냐면은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숫자예요. 이 청년이 아주 열심히 방송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인구 변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서 출생아도 안 낳고 또 출생아 추이가 점점 내려가고 이러한 상황에 대책을 포기하고 적응으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출생아 포기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걸로 없어지는 걸로 이 정책을 없는 것인가 있어도 철저하게 실패만 한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 정부는 15년간 380조 원을 오늘 썼습니다. 15년간 3단계로 나눠서 썼는데 저출산 효과 없는 정책 결과가 다양하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한 대안을 이제 앞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5개년 동안에 돈을 더 많이 쓸수록 출생하는 낮아진다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돈 주어서 더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근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출산 원인에 양육비와 교육비가 60%다 하고 국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60%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 고용 불안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나라에서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데 누가 자녀를 기르겠느냐. 자녀 안 나오면 차라리 생활이 좋고 효도도 안 받고. 자, 이와 같이 얽힌 교육비 문제를 풀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도 안 된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 분야에서 말했지만 교육비로 얽혀 있어요. 교육비에 대한 원한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인구로 사라지는 한국의 문제는 이렇게 얽힌 문제를 풀지 않고 얽힌 문제를 풀어나가야 그 다음 보내는 거지. 그건 덮어놓고 돈만 준다든지 덮어놓고 애기 난다든지 덮어놓고 다른 방법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10%의 복지 비용으로 15년간 380조로 더 악화된 이걸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게 이상하다. 아이를 낳는 일은 미개한 짓이다. 아이를 낳으면 바보다. 뭐 하지 마세요. 이런 분야를 모았는데 이와 같은 이런 나라의 상황이 지금 이런 것들 치료해줘야죠.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런 데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직은 접근 못했습니다. 과거의 정부는 지금까지 저출산이 되도록 아기를 낳지 않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정부가 15년간 많은 도전을 벌였는데 물 없는 저수지 아래서 물 없는 처수답에서 흉년만 올 뿐 쌀 생산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을 부부가 없으면 어떻게 이 자녀를 낳을 부부가 없는데 한국에 출생아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싱글 남성이 54% 249만이고 이혼한 여성들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대안은 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라가 인구가 채워지기를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2011년에 한국 이혼율이 2.3명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전체에서 9위고 OECD 회원 중에서는 1위다. 아시아에서는 1위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2.3명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렇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혼이 숫자가 적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영국은 30%, 벨기에 상태도 있고, 프랑스 이혼율도 절반 이하로 감소해가지고 52%였다가 이제 44.5로 떨어졌다 합니다. 이게 나라마다 이혼은 복잡해요. 다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목사님 아들인데 2년째 별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잘 받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혼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파워포인트 하나 전화를 적고 아내와 남편의 근본적인 반대에 38가지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줬더니 그거 읽어보고 공감이 간다고 문자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이제 답도 없고. 그러니 이혼한 사람들 얼마나 별거나 이혼한 사람들 얼마나 복잡하니까 누가 말해도 거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말하면 특별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인이 아는 사람들이 좋은 방법으로, 내 말은 국민운동이 그겁니다. 좋은 방법과 자료를 주면서 얘기를 해서 해야지 이런 어떤 자료를 보면은 마음이 동화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자료를 우리가 만들고 개발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운동에서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여튼 말로만 하면요, 나하고 인간관계만 끊어지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사람하고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국가가 그런 운동 차원에서 자료를 참고 준비해갖고 모르는 사람이 해야지 아는 지인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그런 가정운동을 이와같이 벌이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많고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나라가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자, 여기는 뭐냐면 한국인은 가임 기간이 8년입니다. 그러니까 32세에 결혼하니까 보통 평균이 39세까지 나면 8년밖에 애 안 나요. 그러니까 0.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피하고 뭐 안 한다 하니까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다문화는요, 25세에서 39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찍 결혼합니다. 20살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15년간 나니까 5년 10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나올 수 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줘야지.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줘도 한국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향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는 자기 나라의 친척들은 2, 5을 낳아요. 7, 10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들을 통해서도 한국인의 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저는 활성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가임기간이 15년이니까 3년에 7명, 5년에 7명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출생아가 없어진다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나라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50%, 한국은 50% 이혼 시대인데 도대체 대안이 없는 것인가? 국가가 매주 1개씩 또는 3개씩 가정교육을 위한 유튜브에 소감문을 받고 그 다음 매달 25분 정도씩 다양한 통화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 막고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정의 문제를 한 150개 한 모델을 이거는 유튜브고 한 150개 유튜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을 번호만 받는 방법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번호를 받아가지고 인도자가 그에 대해서 주인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어떤 노력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내 말은 노력 안 해보고는, 그래서 20대 초기부터 결혼 소개팅을 하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소개팅 했던 건데요, 5년 전보다 3배 많아졌다. 소개팅을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돈 많이 받고 결혼시켜준 거 말고 돈 안 받고 광범위하게 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해서 빨리 조기 결혼 운동을 하는 운동을 나라에서 공영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0%나 되는 이혼 대안, 남성이 40% 결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된 가정교육 인도자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저같이 뭐 경험도 없고 그냥 막 선별을 해가지고 막 말하고는 안 되고, 이런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전국 지도위원과 잘 준비된 고출산과 사명감 기회를 책임자들이 그걸 도와야 되죠. 허가나 말거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회피하고 있거나 쓸데없는 올리려고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실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되게 하면 결국은 성과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신을 내려고 홍보나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날 수 없는 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교육 운동에 대한 이런 많은 준비들을 해가지고 이런 소개팅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혼한 부부를 어떻게 실혼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 생활과 문제점의 대화로 푸는 방법. 지금 말이 아주 서투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공영방송에서 1년에 100회 정도, 공영방송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꿉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그냥 노인이나 버리고 노인 방치하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고 막 그런 방송만 나오니까 사회가 삭막하잖아요. 사회가 삭막하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좋은 방송, 공영방송 계속 내주면, 그래서 공영방송 1년에 100개 정도, 200개 정도 내주면 사람들이 보고 그래야지 잘하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한 150개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카페가 넣는다 이겁니다. 카페. 그러면 개인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이거 방송 한번 들으면요, 그래 좋다고 끝나요. 그러나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핵심을 넣어놓고 거기서 그 중에서 장점, 단점 해가지고 잘 정리해 나갔다가 개인들이 카페에 들어가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번이다. 그 안 되는 부분에 번호만 써서 가정교육 인도자한테 보내주면, 가정교육 인도자가 이제 훈련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겠다 하고 하면서 이 사람하고 교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뭐냐면, 여하간 이 방법이 좀 서투르고 부족해도, 아니 복잡하고 어려워도 이 나라가 살아나가려면 이런 운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만들겠죠.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혼을 하라고 변호사들이 전국에 운동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서 뭔가 하자는 얘기인데, 말은. 나는 그거예요. 자, 인도자들이,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10,000명의 전국의 주부나 남자들이 카톡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카톡에도 온다. 인도자가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그걸 인도자가 나눠가지고, 그걸 지역별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제공하기위해서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인데, 흔들리는 가정, 또 재결합, 또는 이런 효도라든지 노인 방치 문제,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카톡에 다른 인도자가 많으면 대답해갖고 시군구 성명만 받는다 이거예요. 주소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있으면 다 통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이제 인도자가 모든 걸 좀 나눠가지고, 그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해당 번호에 5내지 10개를 기록해 오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구나 하고 파악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 유튜브를 보내주고, 그래서 받아보고, 반응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중요한 방법을 할 것이 아니고, 가정교육 국민운동 정도 되면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맞춰놓고 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동을 해 나갔을 때 이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또 이혼한 사람이 재결합될 수도 있고, 방법이야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주장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요, 가정에 이혼한 사람들요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방법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면, 나라가 만들어주면 얼른 돌아갑니다. 둘이 합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안 하니까, 오히려 이혼만 시키니까 이 나라 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운동을 통해서 조기 결혼이라든지 이혼 대안 같은 것도 10% 줄이기 운동을 벌려서 이렇게
이혼을 적게 하고 그러면 자녀도 많이 낳고 그래서 국민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전 ILF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로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집단 자살 사회로 우리가 간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이 사람이 그렇게 나를 남의 나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 합당하고 그래서 한양대 교수가 이걸 또 방송을 했거든요. 합당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방치시키고 하는 것은 집단 자살 사회로 한다 이겁니다. 이게 나는 정확한 단어일까? 그 대안은 뭐냐 이겁니다. 이러다 죽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수다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 지금까지 이혼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대안을 말합니다. 대안을 말해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이라고 하는 자이안이 쓴 그 책에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붕괴하는 한국은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우리 한국은 수입 수출을 해놓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 된다. 그 다음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거 악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 2020년대 30년대 점점 악화로 들어가는데 에너지 문제, 물리학 문제, 인정적인 안정적인 노동력, 시장, 원자재 어떤 문제 하나같이 한국은 이미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글을 썼는지. 그러나 전문가니까 이렇게 썼지. 이렇게 쓰면서 사람들이 읽어보고 아 그런가? 뭐 이해하는 것이지. 뭐 이런 전문가가 이런 말 할 때는 우리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내 말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운송, 금융, 에너지, 원자재, 제조업, 농업 거의 동시다발적 가속화로 서로 중첩되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서 한국이 어떻게 버티는지 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보통 다 모르잖아요. 전문가들 몇 사람만 알지.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한국이 탈세계화와 인구 붕괴의 난관을 해결할 방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답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 답을 해서 해결해 놔야 한다는 얘기 내 말은. 그럼 있기가 한 것일까? 자기의 말대로 창의력, 기술, 집요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한국인이라면 이것도 희망이 보입니다. 그 방도를 찾아낼 것인가?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 방도를 찾아낼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그 사람은 퀴즈마크를 붙인 겁니다. 그냥 책이 그렇게 끝나요. 근데 나는 인류 재앙을 막을 이런 것과 샘 교수의 말대로 한국은 능력 있고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있는 나라다 하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다시피 뭐 월드컵에서, 그 다음에 뭐 태안반도 기름에서 우리 한국인의 단결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한국은 해왔다 이겁니다. 나무 심는 거라든지. 그래서 한국은 능력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또 자기는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도 길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이 이와 같이 해서 하는가, 한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봐라 하고 권해서 이 책을. 하버드대 교수가 분석한 한국의 뛰어난 진짜 이유. 이 유튜브를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 전문가입니다. 박사예요. 그 다음에 오랜 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신력은 중국, 일본과 근본적으로 아예 다르다. 자, 내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하버드 교수가 분석한 한국인의 뛰어난 이유 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그 자기가 분석한 것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제국으로서 몰라 그러는데 조선왕조 500년은 긴 역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500년이면 긴 줄 알았는데 한 1000년 시가도 있는데 긴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다. 이 사람이 그렇게 분석한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민족적 풀이를 지켰고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다. 필리핀에 내가 10년 살았는데요. 300년간 그 남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노예 정신이 300년을 받아봤습니다. 우리는 36년밖에 안 받았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국가를 지킨 의병이라고 말하고 홍기인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하고 지금 이 사람이 분석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전혀 소망이 없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대안이 좀 어긋난 것 같고 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혼하라고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이런 운동을 우리가 벌려야 됩니다. 뭐 한국에서 30년을 근무한 외국 기자가 말하는 한국인 하면서 어디를 봐도 이런 이상한 민족이 없다. 이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이 글까지 소개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한 시간 내가 얘기를 하려는데 야간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2010년, 2117년도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늦게 하면 늦게 올수록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11번째로 이혼소송보다는 가정교육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좀 깊이 생각해 있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짐이니까 이걸 잘 처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질고